이 공매 통지 대상과 공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지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매 통지 대상과 공매 통지 대상과 공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공매 통지는 어떻게 통지하게 되냐. 공매 공고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 등은 국세법 68조 공매 통지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납세 담보물 소유자, 공매 재산이 공인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그 지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일 전일 현재의 소유자 또는 이제 공매 재산에 대해서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일 전일 현재 그 전세권이라든가 질권이나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여기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면은 공매 공고가 기입 등기되기 전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그리고 강제겸의 시청채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또는 가등기권자 또는 토지별도 등기권자 등이 있다. 그리고 국세입법에서는 행정안전부 보면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등으로부터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등이 통제하는 시군, 구, 운명장이 통제하는 거죠. 지방세가 있으면은 지방세를 갖다가 당일세 같은 거라든가 세금이 따르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운면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지방세가 그렇고요. 국세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운면장에게 통지하게 되는 거고, 이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죠. 체납자의,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청장,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보험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장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공매통지서는 공매대행 통지서와는 달리 내용증명으로 배달증명 방식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 등이 암재산 공매에 있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는 공매 실시 요건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절차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매 절차는 위법하지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공매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느냐. 체납자, 채권자, 그리고 그러니까 채권자는 누구냐면 공매를 위임한 간서, 그리고 체납자, 경매로 말하면 채무자죠. 세금을 체납했다, 공과금을 체납했다, 체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공매 재산의 표시, 일괄 공고, 연월일, 그리고 공고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 입찰 기간 및 개시일자, 매각 예정 가격 1회부터 6회까지 일괄해서 이게 이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그러면 실익이 3회에서 끝난 다음 1회부터 3회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6회까지 실익이 있다 그러면 6회까지 이렇게 일괄해서 공매 공고 통지를 하게 된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이 내용은 세목, 납부기간, 국세, 지방세 얼마, 가상금 얼마, 합계금이 얼마 이렇게 표시되죠. 그리고 본건에 대한 기사의 채권 계산서를 현재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시는 향후 본건 공매 배분 시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10일 이내에 이러한 통지서를, 공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분 요구를 할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분 요구 종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매 통지서 양식을 보면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그러니까 위임 간서가 서울 강서구청이 되는 거죠. 관리번호, 그리고 공매 통지서, 수신, 체납자, 그리고 공매 재산에 대한 내용, 일괄 공매 공고 연월일 해서 일괄 공매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보통 하죠. 그래서부터 날짜부터 인터넷 입찰 기간, 개시일자, 매각 이전 금액, 그래서 2억 9천부터
10% 저감해까지 1억 4,500까지 일괄해서 공매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매 장소는 어디다. 그리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취득세인데 납부기간은 2006년 5월 30일이다. 국세 지방세는 금액이 512만 3,510원이고 가산금은 없고 합계가 512만 3,510원이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귀사의 채권 계산서를 현재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시에는 본건 공매 배분 시에 불이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지해서 그래서 한국자산관리 시급점 조세정리 2부 2007년 8월 1일 날 이렇게 해서 귀화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제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공매 통지서 뒷면에는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뒷면에 기재해서 바로 반송할 수 있도록 이 자산관리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내용 이게 바로 공매 통지서. 이런 공매 통지서를 공매 공고와 동시에 통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의 통지를 받고 나가지고 등기부에 등기된다든가 이제 그 이해관계인 또는 임차인 등이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하면서 공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서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로 따지면 매각물권 명세서와 같은 겁니다. 그게 공매의 핵심을 가지고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서가 잘못 작성됐다면 그 공매재산 잘못 작성을 이유로 해서 공매재산 명세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루면서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하다든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어떤 방법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자,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공매재산 명세서의 작성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국세법 62조의 2에 따른 현황 조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공매재산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공매재산 명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 예정 금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그리고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내용, 또 국세법 68조 2의 제1항 및 2항에 따른 배분 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 현황, 그리고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 등으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있지 않는 거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잘못하면 인수할 수가 있죠. 또 매각에 따른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여 등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 공매재산 명세에다가 기재를 해서 이 공매물권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런 걸 작성했다면 보통 그래서 우리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서, 공매재산 명세서 이런 거에 보면 그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조사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이해관계인이 권리신고의 채권신고 내역들 또는 배분요구 내역들이 다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그리고 공매공고문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했냐면 공매 첫 입찰 기간인 첫 매각 기간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첫 매각되기 전까지 요때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이 그 공매재산 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또는 이런 공매공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에 작성 및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법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매재산 명세 기본 정보는 세무서장은 첫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첫 입찰 기간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이 마감되기 전까지 세무서에 공매재산명세서 감정인이 평가한 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게 된 필요한 자료 등을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고는 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온비드에서 그 세무저장의 업무를, 공매 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온비드에 게재해서 입찰자가 누구나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간단하게 공매재산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그럼 이 공매재산 명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온비드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온비드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제가 한번 로그인하고 한 물건을 한번 뽑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법인으로 이제 체험문이 제 법인이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한번 쳐보자. 이렇게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제 되고 나면 이 상세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그리고 암지산을 누르게 되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뭐 경상도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걸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입찰 정보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가 갑니다. 이 공매재산 명세서를 이렇게 확인하면 지금과 같이 공매재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이 처분청이 이제 김해 지방세로 김해시청에서 하고, 관리번호 같은 경우는 2018 요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좋게끔. 키우니까 너무 키우니까 이제 벗어나니까 2018년 08509 008 공매 공고일이 2018년 12월 3일이고 배분요구 종기는 2018년 10월 8일, 이런 게 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매 재산에 대한 면적이나 주소 같은 게 기재되고, 여기 공매 보증금, 그리고 공매 재산 이용 및 점유 현황, 이런 것들은 현황 조사관이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집에 점유하는 거, 여기까지는 현황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건 임차인이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보면 임차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요구, 임차인이 여기에만 기재되고 여기다가 배분 요구를 안 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임차인 현황이 없고 신고 내용도 없고, 여기에도 배분 요구 채권 신고 내역이 없을 때 여기에는 임차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하고 권리관계, 성명, 압류날짜, 법정기일, 그리고 설정 금액, 배분 요구, 채권액, 그리고 배분 요구일, 이렇게 배분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 배당 대상이지만, 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거나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등기된 채권자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매재산. 또 주의할 거는 좀 넘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매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이 내용에 봐야 됩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 개요 또는 공매재산에 대해서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고, 기타 유의사항 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잘 보고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는 여러분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책만 갖고 지금 같은 내용만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